이에서 피가 섞여 나온다. 이게 다 처음에 생기는 잇몸 질환의 징후들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병원에 가셔야 돼요. 아, 너무 아픈데? 라고 해서 병원에 가면 그리고 이거를 보여주지 않는다. 슬슬 조금씩 의심을 해보셔도 되는 거고, 지치고 선택도 안 하고, 당뇨, 골다공증 이런 거 약 다 드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40대, 50대가 돼서 치아를 잃게 되는 큰 이유는 잇몸병이에요. 잇몸병. 입안 건강이 건강한 게 장수하는 데 되게 중요해요. 입안만 건강해도 되게 오랫동안 식생활 즐기시면서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중년 환자분들은 충치 때문에 치아를 소실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충치라는 거는 이제 진행성으로 가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기존에 있는 충치가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확률이 낮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40대, 50대가 돼서 치아를 잃게 되는 큰 이유는 잇몸병이에요. 잇몸병. 잇몸병의 질환은 우리 TV 광고에서 많이 나오죠. 붓고 피나고 아프고. 잇몸이 약간 붓는 것 같다. 피곤하다. 어제 술을 먹고 잤는데 아침 일어나서 양치하니까 이에서 피가 섞여 나온다. 이게 다 처음에 생기는 잇몸 질환의 징후들이에요. 진료를 안 받으셔도요. 보통의 잇몸병은 일주일이면 증상이 없어져요. 건강하신 분들은 잇몸병의 질환을 불편함을 모르고 사시게 됩니다. 그래서 잊고 살아요. 몇 달이 지나요. 다시 어느 날 좀 피곤해져요. 피곤해지면 다시 양치하는데 피가 좀 나요. 또 피가 나네? 또 깜빡해요. 거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병원에 가셔야 돼요. 치과에 가셔서 가장 기본적인 잇몸병을 치료하는 스케일링부터, 그다음에 마취를 하고 하는 잇몸 질환을 치료하는 큐렛이라고 하는 잇몸 치료가 있거든요. 필요한 치료를 좀 하시면 거기서 더 잇몸이 나빠지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하던 말을 생각해보면 어느 날 갑자기 치아가 우수수 빠진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에요. 다만 이게 증상이 없었을 뿐이죠. 신체 어느 부분이 아프다고 했을 때는 대부분은 계속 아파요. 계속 아프니까 참다가 병원에 가게 되는데, 이 잇몸 질환이라는 거는요, 잠깐 어떤 신호를 보내요. 잊고 살다가 이게 너무 손 쓸 수가 없을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증상이 너무 아픈데? 라고 해서 병원에 가면 이 뽑으셔야 돼요 라고 하면은 나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이 뽑으라고 해요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이 보내는 그 작은 신호, 잇몸이 좀 부은 것 같다, 피가 난다. 그럼 그럴 때 치과에 가셔서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들, 적절한 치료들을 받으면 건강하게 잇몸과 치아를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잇몸이 좀 붓고 피가 났을 때 이걸 방치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증상은 없어요. 보통 제일 먼저 안 좋아지는 부분이 맨 끝에 어금니에서 두 번째 정도, 어금니 그리고 아래 앞니 이 정도부터 망가지기 시작해요. 눈으로 보이는 거는 어떻게 보이냐면 앞니가 뭐 이렇게 벌어진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여기가 좀 욱신욱신 붓거나 하는 건데, 뼈가 녹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잇몸병이고 그게 풍치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치아가 흔들리는 느낌이 나고, 그리고 치아가 벌어지는 거는 왜 그러냐면, 치아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이게 치아라고 하면 뼈가 튼튼할 때는 어렸을 때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뭐 주변에서 뭐 혀가 밀던 입술이 밀던 딱 버텨줘요. 근데 잇몸이 나빠진다라는 건 진짜 잇몸이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럼 조금만 밀어도 치아가 이렇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분들은 잇몸이 나빠지면 치아가 내려왔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치아가 벌어졌어요 하는 분들도 있고, 치아가 삐뚤삐뚤해졌어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환자분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이 모든 거는 결국은 잇몸이 치아를 잡아주는 게 약해졌다, 그게 잇몸 질환의 초기 신호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건강을 망치는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당이 제일 문제예요. 당이 제일 문제고, 끈적끈적한 거, 대표적인 게 사탕, 뭐 탕후루 이런 걸 수도 있고요. 탄산음료도 안 좋다고 하고, 우리가 맨날 많이 마시는 그 커피 믹스 이런 것도 설탕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좋진 않은데, 어쨌든 뭐 안 먹을 수는 없고 자기의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먹기는 먹는데 관리를 잘 해주시면 돼요. 먹고 나서 양치를 막 찾아보시면 30분 있다 해야 된다, 3분 있다가 해야 된다, 다 중요한데 30분 있다 하려다가 안 하는 게 더 문제예요. 그런 거를 너무 이론적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콜라 먹고 뭐 사탕 먹고 커피 먹고 양치를만 해주신다면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인분들이 충치 잇몸 할 거 없이 우리가 구강 위생 관리를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상황은, 제가 봤을 때 술 먹고 양치 안 하고 자는 거예요. 당 성분도 많고요. 우리가 술을 먹으면 술만 먹진 않잖아요. 뭐 안주도 주워 먹고, 집에 가서 옷 벗고 자는 것도 힘들 정도로 만취하는 경우는 특히 양치를 안 하고 자게 되죠. 이런 상황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요. 최근에 어떤 남성 환자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최근에 저한테 이제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 치료를 받으시는 저희 환자의 보호자분이었는데 이제 교정을 최근에 시작하셨거든요. 그분이 저에게 이거 했더니 너무 좋대요. 이걸 하고 나니까 자기가 이 투명 교정을 빼기가 귀찮아서
뭘 잘 안 먹는데요. 술자리도 잘 안 가게 되고 이거를 술자리 가서도 어차피 껴야 되니까 안주도 적게 먹고 술도 적게 먹고 양치도 꼭 하게 되더라. 양치를 자꾸 하게 되니까 잇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뭘 먹고 양치를 하면 되는 거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많은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술 먹고 양치하는 거. 또 그만큼 안 좋은 음식이 담배예요. 담배는 입안에 그 어떤 상황과도 좋은 게 없습니다. 막 사랑니 뺐는데 담배 펴도 돼요. 교정했는데 담배 펴도 돼요. 충치 치료했는데 담배 펴도 돼요. 막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 어떤 상황도 어떤 치과 의사한테 어떤 상황에서도 담배가 좋냐, 괜찮냐라고 하면 다 안 된다고 할 거예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담배도 좀 끊으시면 좋고, 입안 건강이 건강한 게 장수하는 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래 건강하게 사시려면은 뭐 비타민도 드시고 여러 가지 약 다 드시잖아요. 그 모든 걸 하기 전에 양치만 잘하셔도 입안만 건강해도 되게 오랫동안 식생활 즐기시면서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중년 치아 교정에 대한 많은 오해는 뭐냐면 교정 치료를 하면 잇몸이 나빠질까봐 안 한다. 많은 논문에서 치아 교정을 해서 잇몸이 나빠진다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걸로 결론이 나오고 있고요. 잇몸이 나빠진다라는 거는 이제 세균이라는 거는 치아에 붙어있는 치태나 치석 그런 것 때문에 잇몸이 나빠지는 거고, 치아 교정을 했기 때문에 잇몸이 나빠지는 거는 논문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정을 하게 되면 잇몸이 당연히 바뀌기는 하거든요. 중년 교정에서 치아 교정을 하면 대부분의 잇몸이 나빠졌다라고 느끼는 거는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그 치아 밑에 구멍 뚫려 있는 거 있어요. 그거를 보시고, 교정하기 전에는 치아가 빽빽히 구멍이 없었는데 교정을 하고 났더니 치아 사이에 구멍이 막 뚫렸다, 잇몸 나빠졌다, 교정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흔한 이유예요. 근데 그거는 잇몸이 교정을 해서 나빠진 게 아니고요, 교정하기 전에도 나빴던 잇몸이 교정을 하고 났더니 보이는 거예요. 치아 두 개가 이렇게 겹쳐 있으면 이 사이에 잇몸이 나쁜 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이렇게 펴지고 나면 이 사이 구멍이 보이는 거죠.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잇몸이 나빠진다라는 건데, 잇몸이 나빠지는 건 아니고요. 잇몸 관리를 오히려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줘요. 최근에 저희 환자분 중에 한 명이 오랜만에 이제 정기 검진을 하러 오셨어요. 교정 끝나신 지는 한 5년 정도 되신 분이고, 아래 앞니가 너무 많이 삐뚤삐뚤해서 아래 앞니 하나를 발치를 하고 나머지 치아 3개로 배열을 해서 치료를 마무리하신 분이에요. 잘 지내셨냐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너무 이상하대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치아 교정만 했는데 잇몸이 좋아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원래 치아 교정하면 잇몸이 좋아집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치아가 많이 삐뚤삐뚤하면 양치하기가 어렵고요. 저희가 스케일링을 하러 오셔도 스케일링도 못해요. 스케일링 팁이라는 게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는데 그게 치아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치아가 겹쳐져 있으면 그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치아가 반듯하게 펴지면 오히려 위생관리가 더 편해지고 앞으로 남은 인생의 치아가 더 건강해지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장년 분들은 당뇨, 골다공증 이런 거 약 다 드시잖아요. 특히 골다공증은 이제 치과 진료, 교정뿐만 아니라 뭐 임플란트든 충치든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이제 약을 드시기 시작한다. 약을 드실 수도 있고 주사를 맞을 수도 있죠. 골다공증 치료를 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치과 진료를 좀 서둘러서 받는 게 좋고요. 당뇨가 있으면 이제 치주 질환이 많이 생기거든요. 치주 질환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풍치의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풍치가 생기면 치아가 다 삐뚤삐뚤해지고 좀 벌어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치아가 이렇게 벌어진다든지 앞으로 삐뚤삐뚤해진다든지 둘 중에 하나로 이제 노화 현상이 진행이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치아 교정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걱정 많이 하시는 게 기간이에요. 우리가 치아 교정하면 막 2년, 3년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의 치아 교정의 목표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잇몸이 나빠지면 치아 교정이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고 신경 쓸 게 조금 더 많아요. 조금 더 많지만 교정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목표, 예를 들면 10대 청소년들은 그냥 무조건 예쁘고 100점으로 만들면 돼요. 우리 중장년들은 당장 내가 불편한 거 그걸 하는데 무조건 뭐 어금니 다 움직이고 뭔가 막 해서 뭐 무리하면서까지 교정을 해서 2년, 3년 막 해버리면 지치고 선택도 안 하고. 그래서 중장년들의 교정은요, 치료 목표 자체를 환자분들이 좀 원하는 거 정도로 좀 수정을 하고요. 보통은 6개월 정도면 대부분 끝난다라고 보셔도 돼요. 하지만 이건 환자분들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거는 가까운 곳에 있는 교정치과에 가셔서 상담을 받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장년 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제 장치, 철사를 붙이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많아요. 많은 환자분들이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철사를 붙이는 게 창피하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해요, 상담받을 때. 하지만 요즘에는
인비절라인이라고 해서 투명 교정 장치가 있어요. 이 투명 교정 장치를 하면은 그냥 정말 가까운 친구도 내가 교정하고 있는 거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빼고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투명해요. 이렇게 끼면은 거의 안 보이는데 중장년 환자분들이 당장 본인에게 필요한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 기간도 짧고 불편한 것도 없고 앞으로 남은 인생 치아 건강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이니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 가서 일단 상담을 받으세요. 상담 받아보시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치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교정 환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음식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끈적끈적한 음식. 요거는 그냥 교정을 안 하신 사람들도 사실 피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교정을 하시는 분들은 끈적끈적한 게 먹으면 철사 붙이는데 다 달라붙어요. 그러면은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투명 교정과 철사 교정을 구분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드릴 때 제일 투명 교정의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빼고 양치할 수 있는 걸 저희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만큼 철사가 있는 분들은 그 양치가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끈적끈적한 걸 좀 피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교정하시는 분들이 피해야 되지만 피하기 싫고 뭐 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카레. 이 카레가 먹으면 안 되는 건 아닌데 보기가 안 좋아져요. 철사 교정으로 할 때는 고무줄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카레를 먹으면 장치가 변색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장치가 변색되는 거는 보통 레진 브라켓이라고 해서 예전에 많이 쓰던 브라켓, 요즘에는 웬만하면 세라믹 브라켓을 많이 쓰거든요. 세라믹은 도자기. 근데 사기 그릇에다가 김치국, 된장찌개 먹어도 변색 안 되죠. 그래서 세라믹은 변색 안 돼요. 카레 드셔도. 그래서 먹어도 되는데 교정 치료를 할 때 보통은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이게 고무줄을 거는데 그 고무줄이 카레를 한 입만 먹어도 노랗게 변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노랗게 변한 고무줄을 가지고 병원에 오셔서 나 카레 진짜 먹으면 한 번밖에 안 먹었는데 말씀하시거든요. 한 번만 먹어도 노랗게 변해서 보기가 안 좋아서 피하라는 거지 기능에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피해야 되는 건 질기고 딱딱한 음식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정을 안 하시는 분들도 좀 피하면 좋은 음식이기는 한데 교정 치료를 한다라는 거는 치아를 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아랑 뼈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교정이 되는 건데 교정을 하면 그 치아를 잡아주는 치주인대라는 게 굉장히 넓어져요. 치아가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질기고 딱딱한 거를 계속 씹어주면은 일단 치아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치아에 무리가 간다라는 거는 치아 교정의 다양한 부작용 중에서 치아 뿌리가 짧아진다라든지 이런 부작용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철사 교정을 하던 투명 교정을 하던 치아에 어떤 물체를 붙여요. 저희가 딱딱하고 질긴 거를 먹다 보면 그 붙여놓은 게 떨어져요. 떨어지면 병원에 또 가셔야 돼요. 귀찮으니까 딱딱하고 질긴 거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교정 치과를 고르는 꿀팁은 이제 많은 인터넷에서는 막 처음 생긴 치과는 피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처음 생긴 치과는 실력만 있으면은요 오히려 더 열심히 봐주세요. 왜냐면 환자도 없고 이 환자 잘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원장님이 그동안 치료를 했던 그 환자의 실제 케이스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치과가 광고가 정말 많고 어디 가도 저 치과 이름밖에 안 보이고 저 치과 뭔가 의사도 많고 직원도 많고 규모도 크고 좋은 치과 이게 아니고요. 교정은요. 그 원장님이 어떤 실력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실제로 확인하고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치과 교정과 전문의 중요하지 않아요. 치과 교정과 전문의 중에서도 손이 안 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일반 치과 원장님들 중에서도 치아 교정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환자분들이 알 수가 없죠. 교정 치과를 선택하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은요. 우리 아기를 교정시켜 봤더니 잘한다. 그럼 나도 할래. 주변 지인들에게 실제로 어디서 진료를 받았는지 물어보고 잘 됐는지 물어보고 편안했는지 물어보고 선택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지인이 없으면 병원에 찾아가세요. 저 치과가 괜찮아 보이네? 그럼 가보시고 원장님의 양력, 뭐 가격 뭐 다 중요한데 실제로 나랑 비슷한 환자를 끝낸 게 있는지를 물어보시고 그걸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하시면 대부분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런 환자가 있는데 못 보여드려요. 없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면 이제 슬슬 조금씩 의심을 해보셔도 되는 거고 병원에 갔더니 대한치과교정학회 우수증례 뭐 이런 게 걸려 있어요. 그러면은 그 원장님은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 입증된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도 요즘에 많이 하니까 투명 교정은 글로벌 갤러리라고 해서 또 이게 우수증례 모아놓는 데들이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공신력 있는 곳에서 잘한 케이스가 있으면
그 치과는 실력은 이제 의심을 안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분과 비슷한 환자분의 치료 증례를 직접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치과, 그거를 선택하시면 대부분은 성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